지피지기면 백전불태, 호시탐탐 습격시기를 노리는 백만 바이러스와의 최적의 전투 전략을 세웁니다. 안녕하세요. 백순영의 바이러스 깨기 이혜연입니다. 대한민국 바이러스 초전 박살 선두에 계신 분이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어린이 약 10만 명, 노인은 14,000여 명이 RSV에 감염돼 숨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서 걱정을 또 키우고 있는데요. RSV는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오늘도 감염병 이론과 실체에 나서 보겠습니다. 네, 백순영의 바이러스 깨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주춤한데요. 그런데 또 독감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최근 일주일간 전국 197개 표본 감시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이 인플루엔자 외사 환자,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1.9명으로 9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이 수치는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의 2.4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는 주춤하고 독감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데 이 흐름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코로나 유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1월 30일 우리가 1단계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는데요. 실내에서의. 이때에는 사실은 대중교통이 다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0명 이하이고요. 위중증 환자는 140명대, 사망은 10명 정도여서 지난 1월 30일 이후로 신규 확진자는 38%, 위중증 환자는 55%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다음 주 3월 20일부터는 실내 환경 중에서도 대중교통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는 것은 병원이나 혹은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만 남아 있고요. 실제 마트 안에 있는 약국도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독감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 겨울은 전 세계적으로 3년 만에 대유행을 겪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겨울 동안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것이 감소 추세이다가 일반적으로 3월이 되면은 독감 환자가 다시 늘어납니다. 근데 이 3월 이전까지는 보통 A형 독감이 유행하다가 3월 개학과 동시에 학생들 사이에서 B형 독감이 유행하면서 4월이 지나면서 따뜻해지면은 이 독감 환자가 줄어드는 계절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는 방역 완화가 된 시점에서 이것이 특별한 올해만의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3년간 우리가 독감을 유행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른 점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 코로나 시국 속 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타액, 그러니까 이 침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전문가용 키트가 국내 처음으로 허가가 돼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검사할 때 부모님의 좀 그런 고충이 좀 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돼요. 어떻게 보시나요?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 사실은 지금까지도 타액을 검체로 하는 검사 키트는 있었습니다. 승인을 받았었는데요. PCR로 하는 검사에 있어서는 비인두 검사 이외에 타액으로 하는 검사는 사실 없었었는데 지금 이것이 새로 승인을 받은 것이죠. 어린아이들인 경우에는 목 속 혹은 코 속 깊숙이 찌르는 것이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 이 타액으로 검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액 중에 음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섞여 있을 때에는 정확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안을 잘 헹군 다음에 하는 검체 채취를 하는 그런 수술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 정확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에서 코로나19 변이에 감염된 쥐가 발견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 쥐 사이 연쇄 감염이나 재감염이 이뤄지면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일 수는 있습니다. 지난 9일 미국 CNN 보도로 뉴욕의 쥐 수십 마리에서
변이주가 발생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 쥐의 감염은 사실은 사람에서부터 쥐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게 사람과의 접촉에 의한 또는 같은 공간에 있음으로써 공기 감염에 의한 것보다는 하수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경우도 아마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의 쥐들이 변이주를 가지고서 쥐들 사이에서 있어서의 감염이 성립된다는 것을 밝힌 보도이기는 한데요. 이 연구의 결과만 보고서 우리가 쥐에서부터 과연 사람에까지 감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고 거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애완동물의 경우도 개나 혹은 고양이에서 감염이 성립된 적이 있었고 이것들이 밝혀진 바가 있었고 이들 사이에 있어서 감염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서 이 쥐 안에서의 감염 또는 이 변이주의 특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에 제대로 깨볼 문제적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 주 키워드는요. 네, 내 아이 노리는 백신 없는 바이러스 공포. RSV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RSV는 우리나라 말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얼마나 치명적인 바이러스인지 어떻게 발병하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는 호흡기 질환으로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1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거나 혹은 고령층 면역 약화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1세 이하의 아이들의 면역력의 특징은 엄마로부터 태어날 때 받은 이행 항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되고 그 이후부터는 또 자기 자신의 면역 체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1년 안에 어느 시기엔가는 면역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시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감염이 되게 된다면은 독감보다 1.3 내지 2.5배 정도의 치명률을 보이게 되는데요. 1세 이후가 되면서는 이 재감염이 점점 일어나면서 상당히 증상이 약화되고 사망 케이스가 굉장히 낮아지는 반면에 면역 약화 환자라든지 고령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도 RSV가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인 것 같은데 현재 국내에서 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한꺼번에 감염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일부 사례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4일간 전국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신고된 RSV 환자는 모두 214명으로 한 달 전에 99명이었던 수치가 122명, 172명, 198명으로 매우 꾸준히 늘고 있어서 한 달 사이에 2.2배 정도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된 건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 2배 넘게 이 RSV 환자가 증가한 이유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결국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강력한 방역 통제를 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유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이것이 방역이 점점 완화되면서 사실은 이런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로타바이러스 같은 수인성 질환도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하는 상황인 셈이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메타뉴머라든지 RS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는 것은 사실 산후조리원 같은 데에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은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완벽하게 방역 또는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초기에는 일반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보호자인 부모님들은 좀 더 이 부분을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뭐 결국 초기 증상은 기침, 콧물, 발열 등이기 때문에 1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그 의견을 표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상을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1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가벼운 감기 증상부터 시작되면서 보채거나 까부러지고 또 수유시 잘 못 먹고 또 지속되는 발열, 숨가쁨, 빠르고 쌕쌕거리는 게 천명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리를 낼 때에는 진단을 받아서 이것이 RSV가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질병들과 달리 RSV는 하기도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폐렴, 모세기관지염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바이러스라서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1세 미만과 또 유아 간의 증상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예, 유아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세상에 있는 바이러스들에 노출이 되면서 항체가 생기는 것이죠. RSV는 일단 태어나자마자 한 번은 감염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몇 차례 감염이 되면서 영유아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RSV 감염에 의한 증상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어린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급격한 발열이나 아주 심각한 급작스러운 근육 통과를 동반하는 독감이 훨씬 더 유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 독감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것도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치료약도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겠습니다만은 RSV인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뭐 RSV 진단을 하지 않더라도 어린아이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RSV에 의한 치명률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가 있어서 영유아하고는 상당히 다른 행동을 보이는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좀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 또 손을 쓸 수 없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치료제는 있을까요? 네, 치료제는 리바비린이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대증 치료, 호흡곤란이 일어난다면 산소호흡이라든지 또는 해열제, 또 기침 증상이 있다면 기침을 막아주는 약 같은 것들을 처방함으로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결국은 RSV라는 바이러스가 자기 자신의 면역력에 의해서 제거되는 시간을 벌어주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위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치료 방법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RSV 관련 백신이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방주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가의 주사라는데 예방주사는 있고 백신은 없고,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이게 용어의 차이일 수가 있는데요. 백신이라고 그러면 우리 몸에다가 항원을 주입을 해서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 예방주사라는 의미는 물론 백신도 예방주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항체를 직접 집어넣는 방법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고가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현재 RSV 백신 개발 현황을 보면은 mRNA 백신이 파이자의 영유아 백신이 임신부라든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하고 GSK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들이 개발되어서 FDA 승인을 지금 신청한 상황인데, 이 자문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승인할 것을 아마 권고는 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60세 이상에서는 승인을 했는데 아직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승인을 했다기보다 승인을 권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승인 권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사노피가 공동 개발한 예방적 항체 치료제인 베이포루스라는 항체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이, 유럽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고 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방적 치료로서 항체 치료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시나지스라는 98년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에비부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승인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 고가인데다가 선천적 심질환을 가지고 있는 미숙아나 기관지 폐이형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한해서 예방접종을 승인한 상황이고, 또 반감기가 굉장히 짧으면서도 너무 고가여서 이것은 실제로 상용화됐다고 보기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체 치료제였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될 mRNA 백신과 또 이 예방적으로 쓸 수 있는 항체 치료제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지난해 말에 미국에서는 RSV에 감염된 노인이 이 평년에 비해 10배나 많아졌다, 이런 보고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RSV가 영유아만 또 걱정할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성인들도 걸릴 수 있고 또 특히 고령층에 위험하다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RSV 감염은 뭐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지 면역 약화 환자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또 초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 파이저나 GSK가 지금 승인을 신청하고 있는 이 예방 백신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좀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권고는 승인 권고는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간 문제일 뿐이지 고령층에 대한 승인은 뭐 크게 늦지 않게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무엇보다 예방책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이 결국은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죠. RSV라는 것이 호흡기계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 수칙,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외출이나 혹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손을 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손을 잘 씻는 것과 손을 씻지 않고서 호흡기 계통, 코나, 눈 같은 것들을 만지지 않는 방법, 또 증상이 있는 사람, 지금 겨우 호흡기 증상이기 때문에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하고는 가능한 한 접촉을 피하고요. 주변 환경을 잘 소독하고 특히 어린아이들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만지는 장난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좀 가능한 한 잘 소독을 하고 또 여러 아이들이 같이 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소독에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환기를 잘 함으로 해서 호흡기 바이러스가 공기와 감염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역, 또 증상이 있으면은 집에서 쉬기,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요. 간단하면서도 그 증상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집에서 쉬면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정착되지 못한, 즉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도 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마스크 쓰기 이미 지금 실내에서도 다 의무는 해제가 됐습니다만은 자기가 증상이 있거나 또는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 있을 경우 또 고령층인 경우들에 있어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로나19에서 나온 방역수칙의 대부분들은 이 RSV라든지 독감이라든지 메타뉴머라든지 이런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들에 다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익혀온 아주 수시로 들어온 여러 가지 방역수칙들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은 사실은 이런 독감, 메타뉴머, RSV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벼운 감기까지도 사실은 상당히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역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위생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이 급성 호흡기 감염증 중에 하나인 RSV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은 자칫 폐렴 같은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빠른 진료와 함께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 큰 확산이 없도록 유행 추이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할 방역 당국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가 됐던 건강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건강 키워드는요. 네, 건강 키워드 마스크 입냄새인데요. 이 마스크를 오래 쓰면 입냄새가 심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국내 연구팀에 의해서 맞다, 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 마스크와 입냄새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좀 있을까요? 예, 보통 구취가 없으신 분들도 마스크를 오래 쓰면 아마 본인들이 느끼실 겁니다. 결국은 마스크를 자주 갈아 쓰고 그것이 젖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구취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마스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음성 현기성균이 입안에서 많이 증식을 하면서 구취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환자로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뭐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현기성균이 병원성균은 아니기 때문에 입안에서의 정상적인 균총 중에서 좀 냄새를 만드는 휘발성 성분인 메틸머캡탄이라는 물질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구취가 생기는 것인데요. 마스크를 오래 쓰다 보면은 이것들이 마스크에서도 이런 균들이 증식할 수가 있고 이런 휘발성 물질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주 마스크를 갈아 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우리가 가글링이라는 방법 또는 그냥 가글링이 아니더라도 물로라도 입안을 잘 헹구는 방식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가글링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요. 구강청결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 구강청결제 안에는
알코올이 굉장히 고농도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입안에 있는 정상 세균총들이 전부 사멸을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병원성에 가까운 또는 나쁜 균들이 더 증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안에 있는 정상 균총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화합물질의 구강청결제라든지 혹은 알코올이 많이 들어있는, 특히 알코올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청결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위험성도 있다는 것도 좀 주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방금 가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마스크를 자주 교체한다 이런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마스크를 자주 교체를 하고요. 또 가능한 한 제일 좋은 방법은 입안을 청결제가 아닌 물이라든지 혹은 생리식염수 같은 것들로 잘 씻어내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자주 양치질을 하는 습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과 또 마스크를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착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합쳐서 사용한다면은 구치 환자라 할지라도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마스크 속 입냄새가 걱정이 되신다면 양치질을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교수님 답변 들었습니다. 백순영의 바이러스 깨기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번 주 감염병 기상도 전망해 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세계 각국의 의료 역량이 집중된 탓에 전 세계 1,800만 명의 어린이가 필수 예방접종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WHO의 진단이 나와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각종 보건 위생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덩달아 다른 감염병 발생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 명상과 일기 작성 등의 활동을 하면서 정신 건강을 돌보는 MZ세대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긍정적 효과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WHO에서 통계를 낸 것으로서 1,800만 명 정도가 어린아이들이 필수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과소평가됐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빈민가의 어린아이들이 필수 접종, 특히 MMR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홍역 같은 것들이 유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부모들의 접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큰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린아이들한테 필수 접종을 전부 하고 무료 접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데 비해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빈곤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필수 접종들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이것은 또 경제적인 이유들도 있기 때문에 WHO에서는 가능한 한 저가의 백신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는 프랜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 그런 것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올해는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모든 방역이 다 해제되었고 이미 유럽이나 미국인 경우에 있어서는 작년부터 방역이 다 해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다시 예년으로 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독감만 해도 지난 겨울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고요. RSV라든지 또는 메타뉴머 같은 바이러스들은 지난 3년 동안 어린아이들이 노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수성이 늘어남으로 해서 유행은 더 커지면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는 전에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다시 또 유행할 수도 있는 만큼 개별적인 위생관리 또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일 경우에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남성과 청년층 반응이 민감했다는데요. 그만큼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런 방증일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전후에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접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백순영의 바이러스 깨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고급 의료 지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교수님 인사 나눌까요? 네, 백순영의 바이러스 깨기 안녕.